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충격적인 현실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 또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 혼자 산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역대 최대폭 증가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갈 것 같습니다. 자, 노인 3집 중 1집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고독사 80% 이상이요, 5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또 여행도 같이 어머니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 걱정,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저는 피부로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70대, 80대 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홀로 사는 김할머니 78세이시네요. 자,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화에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지만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자녀분들은 다 있지만 외지에서 살고 명절이나 한 번 보는 정도. 네, 이게 과장된 게 아니죠. 최근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노인분들이 집 안에만 있게 되면 또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워져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들러 안부를 묻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화의 기회입니다. 몇 달 전에 오셨던 분이 이분 정도 나이가 됐어요. 70대 후반.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해본 게 거의 한 보름만이라는 거예요. 자, 김 할머니는 밤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TV에서 본 독거노인 고독사 뉴스 때문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 참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방치되면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박 할아버지, 올해 82세이십니다. 자, 할아버지는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거리로 나갑니다. 폐지를 주며 10시간 이상 거리를 돌아다니지만 하루벌이가 1만 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새벽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죠. 유일하게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죠.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벌이가 하루 10,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체력도 안 되시고 또 허리도 많이 굽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폐지 가격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2만 원 벌었으면 이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지금은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로 바빠 도움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 둘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고 딸은 이혼 후 손주들을 혼자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가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쓰러질 것 같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파는 파스로 통증을 달래곤 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일도 굉장히 힘들게 보내게 되죠. 자, 그 사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아내를 돌보는 이 할아버지, 연세가 85살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 83살 이신 아내를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눈을 떼지 못하죠. 또 치매 중에 폭력적으로 가는 치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홀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죠. 본인도 자신의 몸을 거두기가 힘든데 치매 아내 또는 남편까지 돌봄을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5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끔은 폭력적으로 변할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24시간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낸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치매는 우리가 사망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럼 5년, 10년, 20년을 요양원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밤에는 아내가 배회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2020년 대비 2023년 3년 만에, 그죠? 독거노인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5%, 10%, 13%, 15%. 네, 무려 13%가 증가했습니다. 자, 독거노인 비율을 조사했을 때요, 요 2020년 얼마나 됐을까요? 19.8%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32.8%입니다. 요 3년 만에, 그죠? 3년 만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0년에는요, 5명 중 1명이 혼자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3명 중 1명,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2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는지,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독거노인 왜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고속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비율이 7%에서 14%, 이 2배로 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 비율이 2020년에는 20%였거든요. 23년에는 10%.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빨라졌어요. 2020년에는 자녀와 함께 통과하는 비율이 10집 중에 2집. 그런데 3년 만에 지금은 10집 중에 하나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100집 중에 하나 정도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노인들이 독립적 생활을 선호합니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노인 79%가 건강이 유지되면 지금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통화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유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시고 외로우세요. 그렇지만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또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데도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아내와 남편, 부부와 함께 사는 노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34%. 자, 그런데 노인 부부 가구는 48.6%. 차이가 크죠. 이 정도 한 14% 이상이 차이가 나요. 즉,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65세에서 69세, 여긴 90세 이상,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을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요, 만성질환, 또 평균 만성질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질환도 많아지고 개수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보호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번엔요, 몸 건강 말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이 16%. 즉 100명 중에 16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는 7.6%. 함께 사는 노인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2배 이상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요,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65세에서 69세, 90세 이상. 자,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우울 위험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은 또 다른 OECD 국가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잘 먹어서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양 관리 양호 비율. 독거노인은요, 54%.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71%. 즉 혼자 사는 분들이 영양 관리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양한
질병 또 저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양관리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보면 김치 한 가지에서 이렇게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물을 말아서. 그래서 제가 잔소리했죠. 제발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골고루 차려놓고 드시라고 제가 매번 잔소리해서 지금 그래도 한 3가지 이상 갖다 놓고 드십니다. 이렇게 가족이 신경 쓰지 않으면 김치 하나 해서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편하신가 봐요. 물 말아서 드시는데 그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 생기겠죠. 이것 때문에 또 다양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가구 유형별 영양 관리 개선 필요. 역시 혼자 사는 분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아요. 현실적인 문제 또 뭐가 있죠? 돈 문제입니다. 자, 생활상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거노인 32.8%. 이게 뭐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거의 33명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 자, 생활상의 어려움 경험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독거노인 74%, 100명 중에 74명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노인 부부 48%, 역시 혼자 사는 노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적 고립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필요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6.6%. 자,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보면요. 65세에서 69세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다. 4.6%, 85세 이상은 12.9%.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 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자, 2020년에는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20%, 2023년, 불과 3년 만이죠. 3년 만에 10%, 절반으로 줄었어요. 2020년에는 10가구 중에 2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았는데, 불과 3년 만에 10가구 중 1가구. 상상도 못할 변화예요. 30년 만에 변한 게 아니라 이게 불과 3년 만에 변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가구 형태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 가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비율이 아직은 그래도 높아요. 55%. 그리고 자녀, 동거 가구는 좀 전에 보셨듯이 10%. 나머지 분들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32.8%. 문제는 뭐냐면 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녀와 연락을 한다라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100%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는요. 자녀와 연락한다라는 노인이 67.8%. 자, 3년 만에 2023년에는 64.9%. 3% 이상 줄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자, 그리고 노인의 9.2% 연락할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는 연락할 자녀가 없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스스로 뭔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옷을 입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혼자 못할 때가 있어요. 돌봄이 필요하죠. 자, 이런 분들 얼마나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인 18.6%, 신체적 기능의 제한. 그래서 노인 5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돌봄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돌봄을 받고 있을까요? 네, 요 정도 47.2%. 이분들도 완벽한 돌봄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47.2%. 나머지 53%. 100명 중에 53명은 내가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배변 활동도 못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나이를 보세요. 65세에서 69세, 70에서 74세.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여긴 85세 이상. 그런데 65세에서 69세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4.6%, 5.2, 7.4, 8.7, 12.9.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점점 없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를 모시거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13% 급증. 뭐가요? 네, 일하는 노인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노인
39% 일하는 노인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2017년 일하는 노인이 30.9%, 2020년 36.9%, 2023년 39%. 일하는 노인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고령층 55세에서 79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요, 54% 했는데요. 지금은 60%. 나이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노인 가구 소득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불과 3년 만에 3,400만 원. 네, 약 한 44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 뭐였죠?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외로움, 고독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뭘까요? 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80, 90 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50대 또 60대 초중반까지는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일을 통해서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창출을 계속 할 수 있고 우리가 노후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뭐 지금 노인분들 연금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금 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통해서 내가 월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노후 빈곤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도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뭐죠? 네, 외로움. 좀 전에 보셨듯이 외로움은 우울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이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 질과 양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고립감,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고 또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요, 건강입니다. 일하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뭐 이건 이제 각국의 연구조사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적어도 5년에서 거의 12년 정도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돈이 있어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요. 자, 마지막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 실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을 쌓게 되면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작더라도 사회에 한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런 감정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예방하고요,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두렵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지금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겪게 될 현실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를 통해서 네 가지의 해결이 상당 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또 은퇴 후의 생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